ESG 점수가 높으면 수익률이 높은가, 주가 수익률이 높은가, 낮은가, ESG 점수하고 주가 수익률의 관계는 어떨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구독자분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망은 하루에 한 명씩 구독자가 느는 건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목표 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기업의 ESG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증권에서 최근에 ESG 연구소를 세웠거든요. 블룸버그에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ESG 자체 평가 점수를 외부에 공개했잖아요. 최근 이제 국내외 글로벌 흐름들, ESG 흐름을 보면 메인스트림 투자자들이 각각의 외부에 있던 ESG 평가 기관들을 M&A해서 인하우스화하고 있는 게 그 흐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걸까? 아직 국내는 글로벌처럼은 아니지만 아주 초기 단계지만 국내에서도 삼성증권이 ESG 연구소를 만들었듯이 메인스트림 투자 쪽에서 ESG 흐름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조짐이 보이거든요. 최근에 신한금융그룹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보고서 제목이 컨센서스를 활용한 기업별 ESG 분석이라는 보고서예요. 거기를 보면 어떻게 ESG를 평가했는지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신한에서 ESG 컨센서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ESG 투자 수요가 막 글로벌에서도 그렇고 많이 엄청 증을 하면서 평가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125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해외에서는 뭐 엄청 이름을 알 수 없을 만큼 많고요. 국내에서도 한 유명한 기관은 서너 곳 있는데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곳 평가 기관만의 이 자료를 이용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 어떤 평가 기관에서는 점수가 높고 어떤 평가 기관에서는 ESG 점수가 낮기 때문에 한 개의 평가 기관만으로는 할 수 없어서 컨센서스로 이것들을 평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한은 ESG 평가 기관 7개, 블룸버그, 리피니티브, 로페코셈, 서스테이널틱스, 한국 기업으로는 서스테인베스트 기업 주배 구조원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탄소 공개 프로젝트라고 CDP 기후변화에 관련된 전문기관, 그리고 의결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죠 ISS, 이렇게 해서 이 점수들을 종합해서 ESG 컨센서스를 형성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 평가한 기업은 1356개, 그 중에서 국내 기업은 111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국내와 글로벌 기업들의 업종을 조금 비교를 해놨는데, IT나 유틸리티, 금융,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국내 기업들도 꽤 점수가 ESG 점수가 높았다고 해요. 글로벌에 비해서 점수가 낮은 업종은 뭐냐면 필수 소비재 기업. 거기는 사회적 불매운동이라든지 종업원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전략이 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글로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ESG 점수가 낮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신한에서 평가한 ESG 컨센서스의 상위 30개 종목 뭔지 궁금하시죠?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에서 주로 거의 A등급이 많습니다. A등급이 많고 S등급은 두 곳이네요. 삼성화재가 사회 부문에서 S를 받았고요. LG전자가 환경 부문에서 S를 받았어요. 그러면 A는 쭉 보편적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B를 맞은 게 뭔지 이제 쭉 보시면,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로 거버넌스, 지배구조 쪽에 B가 많죠. LG생활건강, LG이노텍, 현대제철, LG화학, GS건설, LG디스플레이, 아모레퍼시픽, 대우건설, 이 다 거버넌스 지배구조에서 B를 받았어요. 두산인프라코어가 S에서 B를 받았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은 환경에서 B를 받았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궁금할 거 아니에요. ESG 점수가 높으면 수익률이 높은가, 주가 수익률이 높은가, 낮은가, ESG 점수하고 주가 수익률의 관계는 어떨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써놨어요. 국내 기업들의 경우 ESG 컨센서스 분위와 평균 수익률이 선형관계를 이루지 않았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ESG 점수와 주가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ESG 점수가 높다고 주가 수익률이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ESG 점수 상위 10개 기업 성과, 오른쪽에 있는 게 점수 하위 기업 10개 기업 성과거든요. 상위 기업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조금 있겠지만 점수가 높다고 수익 높은 거 아니잖아요. 밑에 하위 거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한미사이언스,
BGF, 넷마블, 동서, 고려아연 이런 쪽은 점수가 ESG 점수가 낮은 기업인데 주가 수익률도 낮고, 반면에 농심이라든지 오리온이라든지 하이트질러 같은 경우는 ESG 점수는 낮은데 수익률은 높죠. 그러면 왜 ESG를 투자를 해야 되지? 주가 수익률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글로벌에서는 이 ESG 투자를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쭉 보면 ESG 투자라는 게 결국은 지금까지 봐왔던 투자는 기업의 재무 성과, 경영 성과만을 봐서 투자를 결정하는 거였는데, 계속 해보니까 이게 경영성과 그 다음에 재무성과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비재무성과로 인해서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ESG 요소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경영성과하고 같이 보는, 이걸 ESG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통합해서 보는 걸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에서 ESG를 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ESG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점 때문에 ESG 투자가 당분간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조심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